박 대통령께서는 농촌 부녀자들을 앞장세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남중네들의 애달픈 생활 자세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남중네들만 관여할 수 있었던 마을 대소사에 부녀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마을의 노인들과 한평이 된 부녀회 회원들은 화투판을 단체로 기습하는 등 부녀자들이 앞장선 새마을운동은 훨씬 뜨겁게 불길을 뿜었습니다. 절미운동과 저축운동으로 농촌 경제를 바로잡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어버이기도 한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 부흥을 위한 박정희 대통령의 엄격한 뒷받침을 언덕으로 68년에 그 첫발을 내어디뎠습니다. 전국 90개 주산단지를 선정하여 43개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이 소득증대 사업의 활기찬 추진을 위해 박 대통령께서는 야산 개발에 필요한 중장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가난에 얼어붙은 농촌의 들판을 수확으로 열매맺게 했습니다. 버려진 야산과 하천부지를 개간하여 밤나무, 감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 단지를 만들고 쓸모없는 볏짚으로 양송이를 재배하는가 하면 과일과 고등소채 외에도 양계와 양돈, 비유구 등의 복합 영농으로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국민복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리하여 78년 평균 농가소득은 미화로 3,893달러에 달했고 농가 1인당 소득은 약 700달러에 달하게 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 경남 김해에 들렸던 박 대통령께서는 비닐하우스를 목격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농한기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 영농을 확산시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영남 지방과 같이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어려움이 없었지만 문제는 중부지방과 경기도였습니다. 겨울에 영하 17, 8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는 비닐하우스 재배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비닐하우스 재배의 유경험자를 선발하여 경기도 기흥지방에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가능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숙식할 집과 농토까지 마련해주며 연구비를 아끼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만 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정성에 감동한 연구반들은 있는 지혜를 다 모은 결과 드디어 성공시켰습니다. 겨울이 되면 온 천지가 은색의 물결로 출렁이는 하얀 들판은 농촌 근대화로 가는 민족의 대행진이었습니다. 야산을 개발하고 하천부지를 다 모아도 농토는 부족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바다를 농가 밭으로 개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갯벌은 꼬막과 굴과 김 양식장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반만년의 긴 세월 고기잡이 나간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며 수평선을 바라보며 탄식이나 쏟아놓던 한 맺힌 파도는 미역밭이 되어 수확의 기쁨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물만 던져두면 어느 사이 서식하는 전복과 소라와 해초들. 빈손으로 드나들던 밀물 썰물은 그제야 황금을 빚어내는 지혜를 일깨운 것입니다. 바다 농사가 풍년이 들자 쏟아져 나오는 어패리와 미역, 김 등을 저장하는 과정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어촌에도 새마을 공장을 세워 공급되고 남은 어패류는 통조림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촌 부녀자들의 보람된 일터가 된 새마을 공장은 만선의 백고동 소리처럼 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새마을 공장도 농촌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주로 봉제, 통조림 등등 마을의 소득증대와 직결시켜
농한기를 없애기 위해 구상되었던 사업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새마을 공장만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만약에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보조하여 모처럼 삶의 의욕을 되찾은 농어민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각별히 관심을 쏟았습니다. 손으로 짜던 가마니를 기계로 짜게 되고 화문석도 기계로 엮음으로써 시간과 노동력을 절감함은 물론 대량 생산으로 인한 양산체제는 농촌의 농한기를 물리치고 수출에 보람에 젖는 신바람 나는 농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과잉 생산으로 인해 저장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소채와 과일 등도 이 공장에서 통조림화되어 저장에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울며 식모살이 떠났던 금순이도 무작정 상영한 점순이도 돌아와서 5인 식구 한데 모여 살 수 있는 보금자리 되게 하는 새마을 공장이었습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꺼지는 호롱불은 뭉뭉치 소리가 더불어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들의 밤빛이었습니다. 1965년 12월 박 대통령께서는 60년도까지 겨우 20% 정도 전등불이 들어와 있던 농어촌에 전화 사업을 서두른 결과 1979년에는 전국 농어촌 98%가 밤에도 타작을 할 수 있는 전등불을 밝히게 되었고 이름 없는 낙도에도 전화를 가설하여 별천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리하여 5천년의 기나긴 밤을 흐느끼던 호롱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텔레비전, 냉장고 등 도시에 버금가는 농촌으로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모진 추위가 녹아내리듯 박정희 대통령의 발걸음이 닿는 땅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연그렀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영농의 과학화를 위해 경지 작업을 서둘렀습니다. 이 경지 작업은 비능률적인 재래식 영농법에서 탈피하는 농촌 근대화의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뼘에 노는 땅 없이 곡식을 심어야 한다며 흙 한 줌도 아끼시던 박 대통령의 집념은 또다시 농기계의 생산에까지 깊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부엌칼이나 구워내고 삽이나 만들어내는 것이 고작이던 대장간이 아닌 대규모의 농기계 공장에서 경운기를 비롯한 이양기, 분무기, 콤바인 등 순 우리 기술로 농기구를 만들어서 해외 시장으로 수출까지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경운기는 밭갈이, 물건 나르기 등 12가지의 기능을 갖춘 편리한 농기구로 농촌 경제를 기름지게 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도리깨와 낫과 괭이와 일소가 농기구였던 우리가 아닙니까? 동력이 밝기도 전에 이슬 깔고 김을 메어도 밭일랑은 아득히 남고 짧은 해는 서산에 기우는데 젖먹이의 울음소리에 가슴 조이던 총부의 심정이 가슴 아파 기계로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며 그리도 애쓰시던 고마운 대통령, 당신께서 그토록 소중히 가꾸시던 이 들녘에는 그날 흘리신 땀방울이 오곡으로 연그렀습니다.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던 박 대통령께서는 비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때맞추어 비료를 뿌리고 수입 대신 수출을 함으로써 외화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의 한국 비료를 비롯하여 진해의 제3, 제4 비료, 특히 여천의 남해 비료는 북한에 있는 흥남 비료의 2배나 된다고 자랑하며 박 대통령께서는 기뻐했습니다.
주잠자리 나래끼 헤치며 떼약볕에 찌들며 독한 농약 뿌려야 하던 지난 날들. 비행기가 이렇게 농사 지어줄 줄이야 꿈속에서나마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꿈만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이런 세상도 있는 것을. 박 대통령께서는 그 미련한 지난 날을 주춧돌 삼아 오늘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해마다 쌀은 부족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한 끝에 통일벽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벼보다 17%가 더 중수되는 통일벼는 많은 시간과 피나는 연구 과정을 되풀이한 결과 끝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연구비와 설비가 요구되었던 통일벼 재배의 성공이야말로 쌀의 자급자족을 이룩하고 말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와 땀이 열매로 연그른 것이었습니다. 통일벽시를 개발하여 쌀의 자급자족을 꾀하고 말겠다는 박 대통령의 집념은 다시 다수확상을 신설했습니다. 농민들의 수확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영농의 과학화에 불길을 당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다수확상은 식량 증산에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뜨거운 불길은 도시에도 번졌습니다. 직장에도 공장에도 온 거리는 새마을의 불길로 출렁거렸습니다. 도시 전 지역 8,043개의 직장단체가 참여한 도시 새마을운동은 산업체에서는 물자 절약 운동으로 이어져 생산품의 원가를 절감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우리의 생산품은 온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학을 포기하고 여공이 된 근로 여성들도 구두 닦기, 식민 배달하던 부루 청소년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은덕으로 배우면서 일하는 광명을 찾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학교에서 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된 부루 청소년들과 근로 여성들은 너무나도 고마워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통령도 함께 울었다는 산학협동의 공장 새마을운동은 바로 민족의 저력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수원에 새마을 연수원을 개원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으로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아침 고고에서 부임 토의까지 철도철미 정신교육이 주 과목인 새마을 연수원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정신 개조의 용광로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가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새마을 기수들 틈에 서서 강의도 듣고 국수도 함께하며 새마을 연수원은 민주화 애국의 실천 도장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저항과 불가능을 극복하고 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되어 보릿고개를 무너뜨린 새마을운동. 먼 훗날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불붙여 5천년의 묵은 한을 몰아낸 일꾼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겠노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사는 조국 건설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한마음 한뜻 되어 새 역사 만드는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일하면서 싸워서 새로운 만드세. 살기 좋은 내
인간의 위대한 지혜를 시기하듯 죽도록 애써 쌓은 공든탑을 허물어버리는 심수를 지닌 듯 했습니다. 흙탕물이 쓸어가고 남은 것은 뿌리쳐도 모질게 응겨붙는 가난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심경을 박 대통령은 이렇게 시로써 읊었습니다. 1963년 7월 하순, 폭우가 쏟아지는 야반 0시. 그때 나는 서재의 일각에 앉아 붓을 멈추고 멍하니 비에 젖어가는 밤의 가로를 내다보고 있었다. 문득 저 거리로 뛰어나가 내 재주로 저 비를 막거나 아니면 저 비 때문에 수없이 울고 있을 동포와 더불어 이 밤을 지새워보고 싶은 격정을 느꼈다. 5천년을 하루같이 시달려온 이 피곤한 민족이 모처럼 일어서려는 비정한 마당에 다시금 하늘은 시련을 내리다니.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이 고비를 싸워 넘어서야 했다. 민족의 시련과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은 그 경랑 속에 독주를 저어가는 사공일지언정 조금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시리하지 아니했다. 그 파도의 물결이 모질면 모질수록 더욱 더 강해져 가고 있고 불태진의 결의에 불타고 왔었다. 박 대통령께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시대는 지났다. 하늘을 원망하는 국민이 아니라 천재지변도 슬기로 이겨내는 용기와 힘을 기르는 국민이 되자고 하며 이를 악물고 4대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4대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유역의 평야들이 주요 산업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충분하나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어서 댐 등 저수시설의 미비로 홍수와 한발이 거의 연례 행사처럼 닥쳤습니다. 이러한 한발과 홍수는 농촌 경제 발전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 대통령께서는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홍수를 막고 한발을 물리쳐서 영농의 근본이 되는 댐을 건설할 것을 결심, 4대강 유역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강에는 기존의 화천댐과 청평댐 이외에 새로 춘천댐과 의암댐을 건설하고 또다시 동양 최대의 소양댐과 팔당댐을 건설함으로써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홍수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비무한의 뚝을 쌓았습니다. 남한강에는 78년에 충주댐을 착공하고 한강유역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으로 임진지구 사업을 완공시켰습니다. 금강에는 대청댐을, 평택 안성천 하류에는 아산만 방조제를 건설했으며 금강 유역권은 금강 상류지방에 대청댐을 건설함으로써 그 수자원을 청주지구의 농업용수, 대전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그리고 공주, 논산, 강경, 군산 등 금강 평야의 농업용수로 활용케 하는 금강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전역을 누비고 흐르는 영산강은 우기에는 꼭 범람하고 조금만 가물면 하산까지 말라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한해는 물론 식순환까지 초래하여 되풀이되는 한해와 수해 때문에 영산강은 눈물의 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수천 년간 호남 지방의 가난의 원흉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다른 지역보다 홍수해가 극심하게 되풀이되는 이 영산강을 1차에 걸쳐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단계 사업으로 장성댐, 단양댐, 대초댐, 동복댐을 완공시키고 영산강 하구둑의 건설을 서둘렀습니다. 4개 댐의 건설로 홍수 조절과 농업 용수 개발은 물론 항상 생활 용수 부족에 시달리던 광주 및 목포 지구의 오랜 한을 깊고 푸른 호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한 많은 영산강, 눈물의 영산강은 복 짓는 영산강, 고마운 영산강이 되어 호남 평야의 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한편 경남북을 흘러 부산의 다대포와 마주치는 낙동강은 수자원은 풍요하여 영남 지방의 농공업 용수로서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비만 오면 범람하는 낙동강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이 낙동강의 지류에 남강댐과 영천댐의 건설에 이어 소양강댐 다음 가는 거대한 안동 다목적 댐을 건설함으로써 부산 지역의 비상식수를 확보하게 되고 물난리로 한맺힌 김해평야의 수건을 풀어주었습니다. 홍수와 가뭄을 물리치려고 그렇게도 안타까워 몸부림치던 박정희 대통령. 그 정성은 홍수를 막는 튼튼한 뚝이 되고 파란 파문이 되어 내일의 희망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